자, 이번에는 월 생활비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의 월 생활비를 분석해야지 향후 은퇴 후에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들 것이다를 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월 생활비도 분석하려면 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뭐부터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자, 현재 가계 지출을 분석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은퇴 생활비를 예측할 수 있고요. 준비한 현금 흐름과 또 매칭하여 부족분이 얼마고 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략 방향 등 사전 대비가 가능합니다. 자, 월 지출 항목과 연 지출 항목을 구분하여서 정리하십시오. 그리고 연 지출은 12로 나누어 월 지출 항목과 합산해서 내가 월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다라는 걸 뽑으면 되겠죠. 또 부부가 개별로 또 분석하고 합산했을 때 부부 개별로 했는 게 다 그대로 더해서 가고 그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. 부부가 함께 사물해서 주거비에서도 많이 줄일 수 있죠. 그런 것도 물론 예상치고 추정치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합산했을 때 정리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월 생활비가 산출이 되면 은퇴 후의 적정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이런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말할 때는 약 한 70% 정도는 은퇴 후에 그 생활비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말들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이제 월생활비 분석을 예를 보여드리겠는데요. 의식주를 먼저 기본으로 대표 항목들을 참고하시고 개인의 삶의 방향과 그 패턴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본인이 삭제하면 됩니다. 이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. 자, 먼저 주거비를 의식주죠. 해서 주거비 먼저 보면, 자, 거주비는 월세, 전세, 일단 대출이 많이 껴있다면 이자도 생각해야 되겠죠. 담보할 때 담보 상환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도 비용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. 주거비 관리비 당연히 들어가겠죠. 여기서 이제 연지출 항목은 그 7월 달하고 9월 달에 재산세 내잖아요. 이제 그것도 이제 얼마 정도 내고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될 거고, 또 종합부동산 대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. 기타 유틸리티는 수도, 전기, 가스, 난방 요 정도는 세분화시켜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식품비는 식자재 구입비, 생활용품 마트에 가서 사는 거는 또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니까요.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뽑아 볼 필요가 있고요. 또 이제 외식비, 사실 외식비가 좀 높습니다. 네. 그리고 의류비는 연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월로 한번 대략 잡아봤고요. 액세서리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. 자, 그래서 너무 세분화하지는 마시고요. 관리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월 평균으로 작성하시고 연지출 11로 나누어 합산하시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먼저 의식주를 먼저 분석해서 그 외의 비용들은, 자, 의식주 외 항목들은 다음 이런 테이블로 한번, 즉 이런 항목들을 참고하십시오. 즉 구분 내용 참고하시고 월지출 항목들은 이런 것들이구나. 보통 생각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교통비가 이제 이거 의식주 말고 이제 들어가는 비죠. 나가봐서 움직이면 이제 교통비 들어가겠죠. 그때 이제 차량 유지비 다 들어가는 거고요. 또 자동차세라든지 차량 보험료는 연지출이잖아요. 이것도 연지출로 잡아서 나누기 12해서 월지출에 합산하시고요. 또 통신비, 또 통신도 해야 되니까 통신비, 그 다음에 의료, 아프면 의료비 같은 것들, 또 경조비가 있을 수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보험비 같은 거 들어가는 거, 또 미용비, 이것도 이발 안 할 수 없죠. 여성분들은 또 미장원에 또 가야 되고 하니까요. 화장품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겠고요. 또 1년에 몇 번 마사지도 할 수 있고 피부 관리도 들어갈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가비, 이건 이제 순수하게 취미활동비로 해가지고 내가 교육을 받거나 공연을 보거나 운동하기 위해서 어떤 레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또 연으로 보면 또 여행 같은 비용이라든지 또 취미 용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행사, 사실 행사비가 의외로 큽니다. 명절이 2번 있잖아요. 추석, 또 구정, 그리고 각각 가족들 생일 챙겨야 되죠. 또 기념일 챙겨야죠. 또 휴가면 여름 휴가 때 또 어디 한번 가야 되잖아요. 또 휴가비 이런 것들로 해서 이걸 다 이제 연으로 어느 정도 드는데 월로 해서 합산시켜 하라는 뜻입니다. 기타 부채를 갖고 있는 게 있다면 기타 대출 등에 대한 그 지출 이자 같은 게 나가는 게 있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으로서는
부모의 이제 용돈을 주고 있다든지, 뭐, 종교에 헌납을 한다든지, 또, 그 애완동물 기른다면 여기에 또 들어간 비용이 제법 되죠. 그리고 기타 뭐, 저축은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저축의 비용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뭐, ABB로는 뭐, 또, 헌금을 한다든지, 뭐, 타인에 선물한다든지, 이거 뭐 크지 않을 것 같아요. 또, 손주 용돈은 제법 되겠죠. 손주가 있다면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항목만 참고하시고요. 자기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월 지출과 연 지출로 구분해서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쓰고 있다. 자, 이거 금방 알기 어려울 수 이렇게 한번 써보면 내가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요. 사실은 한 1년 내지 2년 정도를 가계부를 한번 쭉 그냥 수익은 뻔하니까 수익 필요 없고 지출만 내가 썼는 것들 쫙 계속 해가지고 연간 썼는 걸 뽑아보고 그걸 나눠보면 아 내가 지출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 권장드리고 있고요. 그 매일 쓰는 거 이거 적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전부 카드를 쓴다든지 하면 이게 또 엑셀로 뽑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어쨌든 월 생활비를 한번 뽑아 보시라는 것이 한번 뽑은 예를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여러분 주거비 해가지고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. 자, 자가 거주하고 있고 뭐 어떤 관리비밖에 나가는 게 없겠죠. 재산세 어떻게 내고 쭉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받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임의로 쓰는 거라서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월 지출에서 한 390만 원 나오고요. 연 지출에서 연지출이 720만 원인데 이걸 12로 나누어서 이제 월 지출 월 60만 원으로 해서 두 개 합산해야 되겠죠. 그럼 한 450만 원 되고 이 중에서 내가 저축을 20만 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. 20만 원 빼면 430만 원이 지출하고 있고 은퇴 후에는 과연 어떨까? 최소 은퇴 후에는 70%로 보니까 300만 원 정도는 현금 흐름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또 뽑아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현재 뭐 300만 원 나온다 치더라도 이게 매년 물가 상승이 3 내지 5% 체감 물가면 더 상승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공적연금이라면 이게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만 그 외에 다른 쪽에서 오는 것들은 내가 그 자금을 그 운영을 해서 연 3에서 5%로 수익을 내면 이게 상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이건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그 월 생활비를 한번 뽑아보시고 또 은퇴 후에 내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 하는 월 생활비가 내가 필요한 게 어느 정도다 하는 걸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.